국산 신약 31호로 허가받은 렉나자. 유한양행은 국내 바이오벤처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네스코와 협업을 통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개발에 나섰다. 이후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 10년.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자그마치 1조 원.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자체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거나 협업해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보다 우수한 의약품 개발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 약제가 없는 타그리소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최초의 병용요법, 렉나자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병용요법의 데이터를 바이오마커 데이터와 함께 보고한 최초의 초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그리소 내성이 생긴 환자에서 그 어떠한 약제 또는 병용 치료에서도 보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화이자,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들은 2000년대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네, 국내 제약사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기자, 앞에서 봤듯이 유한양행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가장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은 렉나자 사례와 같이 유망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후에 공동 연구를 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는 등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꾸준하게 구사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본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취하면서 외부 투자가 2015년 715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2220억 원까지 약 3배가량 늘었는데요. 2015년에서 2019년 R&D에 투자한 금액만 5천억 원이 넘고요. 또 30개사에 대해서 4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이 2015년 이후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도입한 파이프라인이 17개에 달하는데요. 현재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이 30개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것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확보한 셈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국내 여러 제약사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약품이죠. 예.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7건의 대형 시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역사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파이프라인만 30개에 달합니다. 또 이 대웅제약을 보면은요, 한올 바이오 파마와 함께 공동으로 파킨슨병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 미국 개발업체에 투자를 했고요. GC녹시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스페라잔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공동 계약을 했고요. 보령제약은 또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 이 펀드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근당이 지난해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의 결실을 봤는데요. 미국 바이오벤처 카라테라퓨틱스의 치료제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지금 간단히만 듣더라도 업계 탑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좀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내 바이오 업계 전체로 보더라도 이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 보면은 최근 3년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들이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은요, 지난 연말 국내 제약사 193개사에서 1,477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데요. 이는 지난 2018년보다 이 1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신약 파이프라인과 라이선스 이전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건데, 특히 이 중소벤처의 라이선스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라이선스 이전 건수가 81건인 것에 비해서 이 중소벤처의 라이선스 이전 건수는 250건으로 약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이 중소벤처사들의 외자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비중을 보면요, 좀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벤처가 64건, 외자 기업이 50건, 대중견 기업이 35건 등 이제 그런 분포를 보여서 이 바이오 벤처가 이 제약 기업이나 외자 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형태의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기를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양상이 더욱 더 확장이 되는 모습인데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이나 연구 기관과 협력을 했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등으로 협업 대상을 더욱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 스탠다임입니다. 스스로 시간당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AI 딥러닝 기술을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 접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5년 걸리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7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한 개 한 개 프로젝트 안에도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백본의 물질들을 동시에 제안을 하기 때문에 한 개가 뭐 부러진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 백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 돈이 실패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스탠다임을 비롯해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로스 등 여러 AI 관련 업체들이 제약사들과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AI 업체와 함께 연구소까지 따로 만들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 회사가 이런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확보한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R&D 기술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은 우리보다 앞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AI 신약 개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슈는 미국 AI 업체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일본 다케다 제약은 AI가 임상시험을 미리 해보는 가상 임상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AI 신약 개발 업체들은 이르면 올해 기술 수출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탄생한 유한양행의 렉나자처럼 AI 신약 개발도 수조 원대 블록버스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웅입니다. 네, 신 기자. 그러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처음에 봤듯이 이 신약 개발에만 길게는 10년, 비용만 1조 원이 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연구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는 지분 투자로서 신약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더불어 바이오벤처가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바이오벤처는 투자받은 자금을 통해 R&D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제약사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파이프라인 확충이죠. 예. 이 하나의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지는 반면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 초기 개발 단계의 후보 물질을 들여와서 이제 이후 단계의 개발을 진행하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약사들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 기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뽑아주시죠. 네, 유튜브 제목은요. 오픈 이노베이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그다음에 해시태그는 오픈 이노베이션, 신약 개발, 제2 렉나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픈 이노베이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